모든 과목에서 과제, 팀플, 발표, 시험이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간고사 전까지 이제 팀플 프로젝트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발표하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 시험 보고 그 다음에 개인과제 제출하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 있고 쉴 틈이 없이 계속 과제랑 시험이 있기 때문에 좋을 것 같은데 학기가 끝나고 성적이 나오면은 수고했다 수고했다 민재야. 구독?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심야영화입니다. 학과 탐구 인터뷰에서는 다양한 학과의 대학생분들을 직접 모셔서 그들의 대학생활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룰 학과는요, 성균관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입니다. 바로 게스트분 모셔서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17학번 김민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민재 씨는 저희가 같이 방송국을 했어요. 하면서 되게 친해져가지고 같이 축구도 좋아하고 영상도 같이 많이 만들었고 또 같이 약간 술 많이 마셨죠. 술도 많이 마시고 뺀질거리는 걸로 약간 친해져가지고. 근데 이게 제가 학과 소개할 때 약간 어색했던 게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만 해도 이름이 신문방송학과였는데 학과 이름이. 맞아. 저는 아직까지도 친구들이랑 카톡하거나 이럴 때 신문방송학과로 얘기하는데 애들이 요새 신문방송학과라고 그러면은 화석 취급당한다고 나올 때 신문방송학과라고 말 안 하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라고 얘기하려고 약간 집에서부터 연습하면서 왔어요.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민재는 전역을 하면은 나오고 싶다? 그리고 나도 나와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드디어 이렇게 모시고 성균관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먼저 전공을 선택한 이유. 제가 알기로는 원래 경제학과를 가려고 했던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고 네. 어느 대학교를 가든 이제 신문방송학과 아니면 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서강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랑 우리 학교 사회과학계를 굉장히 고민했었는데 제가 우리 학교 사회과학계를 오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 전공 진입을 하게 된 이유가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의 꿈은 기자가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제가 드라마 피노키오라고 기자를 소재로 한 드라마가 있었는데 알아. 어렸을 때 그걸 보고 너무 기자라는 직업의 매력을 느껴가지고 기자라는 꿈을 갖고 전공 진입을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로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방송국에서도 이제 보도부 기자로서 활동을 하셨어요. 열심히 했죠. 나름 열심히 했죠. 그러면은 별로 고민 없이 그냥 선택했겠네요. 전공 진입을 할 때. 근데 또 이제 전공 진입할 때 되니까 이제 선배들 말이 아무래도 이제 취업이 워낙 또 중요한 시기다 보니까 취업이 잘 되려면은 이제 사회과학계에서 무조건 경제학과나 통계학과 약간 상경계열로 갔으면 좋겠다. 선배들이 하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약간 거기 가기 애매한 학점과 그리고 원래 제 꿈을 지키자라는 소신 약간 합리화할 수도 있는데 꿈을 지키자라는 마인드로 전공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복수 전공 하고 있나? 경제학과 복수 전공하기 시작했어요. 됐어? 네. 그러면 뭐. 이게 근데 이거는 학점 얘기할 때 제가 얘기할게요. 오케이. 바로 학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학점 공개가 가능하신가요? 제가 원래는 진짜 부끄럼 없이 좀 약간 당당하게 학점을 공개했었는데 일단 학점 공개할게요. 전체 학점이 2학년까지 다 마치고 군대 갔다 와서 이제 3학년 1학기로 복학한 건데 현재 3.83이고 자부심이 약간 전공만 말하면 4.36이란 거. 전공 학점이 전공 학점이 좀 높다는 점. 원래 저 한 3.83 이 정도면 되게 약간 좀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학점이었는데 군대 갔다 오고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인플레가 학점 인플레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이제 3.83은 어디 가서 명함을 못 내미는 학점이 되어버렸더라고요. 또 제가 복수 전공을 지금 경제랑 경영 둘 다 돼가지고 약간 고민을 하고 있긴 한데 제가 이거 군대 가기 전에 지원을 해놓고 간 거여가지고 3.83으로 붙은 거지. 이번에 결과 나온 거 보니까 거의 3.9여도 다 탈락하는 그 정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운 좋게 경제학과도 복전하고 있습니다. 그때 괜히 뭐 갔다 와서 쓰지 뭐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때 귀찮아가지고 안 썼으면은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잘했네 선택을. 학점 공개까지 시원하게 해주셨고 이제 전공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얘기를 해볼 건데 일단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신문방송학과에서 이름이 바뀌었는데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 궁금해요. 신문방송하면은 사실 조금 더 직관적인 이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면은 뭔가 다루는 게 훨씬 더 넓어졌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을 배우나요? 근데 이게 원래 신문방송이었잖아요. 근데 우리 학교 학과 특성상 사실 신문방송보다 약간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 더 잘 어울릴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학과에서 뭘 배우는지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진짜 그냥 너무 다양한 것들, 그냥 너무 잡다한 것들을 그냥 다 배워요. 일단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해보자면은 가장 크게 배우는 게 이제 커뮤니케이션 이론. 커뮤니케이션 주체가 뭐 기업이냐 아니면 뭐 정부 기관이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어떤 커뮤니케이션 유형을 사용하고 기업일 경우에는 커뮤니케이션 주체는 소비자가 되겠죠. 소비자에게 어떤
이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고 이런 커뮤니케이션 이론에 관련된 수업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배우고 싶었던 저널리즘 관련 수업, 언론과 뭐 정치의 관계 아니면 언론과 심리학의 관계 해서 언론 관련해서 다양한 것들을 배우는 수업들이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과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과다 보니까 다양한 컨텐츠나 프로젝트를 만드는 좀 실습 위주의 수업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컴이 팀플이 많은 걸로 많은 편인 학과로 알고 있고 그 얘기는 뭐 나중에 네. 그래서 대략적으로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좀 신기하네요. 사실 미디어는 어떻게 보면 신문 방송으로부터 조금 이어지는 거랑 뭐 뉴미디어 같은 것들을 다루는 거라고 볼 수 있고 근데 커뮤니케이션은 다른 과 입장에서는 뜬구름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상황에 맞는 커뮤니케이션론을 배운다는 게 네, 그래서 되게 흥미로운 것 같아요. 되게 이것저것 건드린다고 했던 게 이 커뮤니케이션 이론이 기업과 소비자가 커뮤니케이션을 한다고 하면은 사실 마케팅도 이 그렇죠.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뭐 마케팅도 건드리고 아니면 뭐 정부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어떤 방식으로 소통을 할 건지 이런 PR 같은 것도 건드리고 그래서 되게 다양한 것들을 건드리는 학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그 예술대학 쪽에 시각 디자인과가 있잖아. 네. 그 시각 디자인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포스터가 될 수도 있고, 영상이 될 수도 있고, 뭐 출판물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약간 커뮤니케이션도 모든 커뮤니케이션들을 이론화해서 배운다. 네, 그렇게 좀 맞는 이해를 것 하면 같아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세부 전공이랄 게 굉장히 다양할 것 같은데 근데 세부 전공이나 커리큘럼 같은 게 이제 다른 과에 비해서 그렇게 확연하게 딱 정해져 있진 않고 다양한 수업들과 다양한 이론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냥 자기의 관심 있는 것들을 그냥 조금씩 뽑아서 듣는 그러니까 뭐 구체적인 커리큘럼이나 세부 전공 딱 이렇게 나눠진 게 없이 여러 가지 과목들 중에서 자기가 관심 있고 듣고 싶어하는 것들을 이제 골라서 듣는 게 이상적인 건데 사실은 이제 학점 잘 나오거나 좀 꿀밤 위주의 수업들을 골라서 듣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방송국 같이 했으니까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복수 전공하는 분들이 주변에 굉장히 네. 많잖아요.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학점 따기는 굉장히 좋은 네. 과다. 그런 맥락에서 뭐 근데 그건 무슨 과도 마찬가지잖아. 네, 그건 맞긴 해요. 학점 따기 좋은 수업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죠, 학생들이. 그러면은 그 민재 씨는 약간 저널리즘 쪽에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짜서 들었나요? 들었던 수업들 보면은 약간 저널리즘 수업이나 실제로 기사 작성하는 수업이나 미디어가 약간 정치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나 그런 걸 분석하는 수업이나 실제로 뉴스를 제작하는 컨텐츠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수업들을 위주로 해서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수업들로만 다 채울 수는 없어가지고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커뮤니케이션 수업도 듣고 AI 약간 이런 거 유행하는 거 있듯이 그런 것도 좀 듣긴 했는데 되도록이면 이제 학점을 이제 저널리즘 관련된 거나 아니면 컨텐츠 제작할 수 있는 것들로 채워서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관심사를 정해서 듣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자기의 어떤 학습 만족도랑도 약간 직결되는 부분이지만 나중에 뭔가 취업을 고민한다거나 진학을 고민한다거나 할 때 세부 전공이 뭔지를 나 스스로라도 좀 확실하게 있으면 나중에 뭐 자소서를 쓴다 해도 훨씬 많은 도움이 될 거고 관심사에 맞게끔 선택을 해서 듣는 게 좋아 보이고요. 커리큘럼이 그럼 다른 게 뭐가 있을까? 저널리즘 말고 주변의 뭐 사례라든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 온 사람들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약간 좀 두 종류로 구분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쪽은 이제 방송국 쪽에 취업하고 왜냐면 방송국하고 가장 직결되는 학과이다 보니까 방송국을 생각하고 오는 사람들이 있고 네. 또 이제 한편으로는 사회과학대학에 들어왔는데 이제 수학이나 그런 건 싫어가지고 이제 경제학과, 통계학과는 가기 싫고 근데 그래도 좀 유망한 과를 가고 싶어서 큰 확신 없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 온 학생들을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봤었는데 그런 학생들이 대부분 이제 커뮤니케이션 이런 쪽을 많이 공부해가지고 경영학과를 복수 전공해가지고 기업의 좀 마케팅 부서나 공공기관 PR 부서 이쪽으로 되게 많이 가더라고요. 뭐 학회나 경영학과랑 병행해가지고 이제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큰 커리큘럼으로 하나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커뮤니케이션 혹은 미디어라고 하면은 어느 분야에든 적용 가능한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되게 다양성이 있지만 그래도 큰 흐름을 보자면은 방송국에 입사하고 싶거나 기자가 되고 싶다거나 아나운서 PD가 되고 싶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진학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혹은 약간 안전빵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으로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참 약간 계열제의 장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게 확장성이 되게 넓다 보니까 맞아. 어떤 거를 복수 전공을 하더라도 유용할 수 있는 과여가지고 왜냐면 또 고등학교 때 보는 거랑 대학교 입학해서 보는 과에 대한 저희의 시선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사회과학 계열이 유망해 보여서 들어왔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다른 과가 하고 싶어졌다. 그럴 경우에 되게 많이 선택하는 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서 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보통 강의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아까 뭐 팀플이 많다는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진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도 뭐 주위에 여러 과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거의 최악의 강의 방식이 아닐까. 진짜 모든 과목에서 과제, 팀플, 발표, 시험이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간고사 전까지 이제 팀플 프로젝트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발표하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 시험 보고 그 다음에 개인 과제 제출하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 있고 약간 거의 제가 들었던 모든 수업이 이랬어가지고 다 하는구나 정말. 네, 진짜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뭐 팀플 발표 다 그냥 갖고 있는 그런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실 미컴 학생분들이 발표 수준이 굉장히 높다? 발표 굉장히 잘하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아무래도 수업에서 워낙 저희는 프로젝트 수업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들었던 수업 중에 이제 종로구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성균관대학교가 종로구에 있으니까 종로구에 있는 노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런 거를 프로젝트로 진행한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큰 프로젝트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부담감을 갖고 더 많이 준비하게 되고 그래서 뭐 PPT 만드는 거나 발표하는 거에 있어서 더 노력을 많이 하고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않았나. 아무래도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학생들이 되게 이것저것 많이 활동적인 학생들이 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맞아. 성향이 학교 수업뿐만 아니라 대외 활동이나 이런 것도 이것저것 많이 하기 때문에 발표를 잘하고 PPT를 잘 만드는 사람들이 저희 과를 많이 전공하는 것 같아요. 원래 그런 사람들이 많이 가기도 하고 그 학과에 가면은 네. 많이 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어떤 단위의 크기가 그냥 수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외부랑 연결해서 하는 것들이 많아서 자연스럽게 실력이 쌓일 수밖에 네. 없다. 퀴즈 같은 것도 좀 본 적 있나요? 아, 저 퀴즈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딱 때리는 스타일이구나. 큰 것들 그냥 빵빵 터뜨리는 느낌. 팀플 프로젝트 하고 네. 과제 쓰고 레포트 쓰고. 그래서 이제 제가 느끼는 게 이제 한 학기 하면서 이게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왜냐면 쉴 틈이 없이 계속 과제랑 시험이 있기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 학기가 끝나고 성적이 나오면은 아 수고했다 수고했다 민재야. 힘들지만 결과는 확실하다는 거. 네. 좋습니다. 사실 이번 학기에 복학을 하시는 거라서 기억이 약간 흐릿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공을 1년 동안 들으신 거죠 그러면은? 네. 그 중에서 좀 좋았던 강의가 있나요? 그 전공을 총 6과목 들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았던 게 오프닝 내가 따로 찍었거든? 네. 아, 그냥 편하게 할게요. 형이 알아서 아. 편집해 주세요. 말할 때 어떻게 형 보고 말해요? 아니면 저기 보고 말해요? 너가 편한 대로 그냥 나보고 말해도 되고 번갈아가면서 해.